제가 미니벨로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전기 미니벨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전기 미니벨로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전기 미니벨로를 선정하는데 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좀 이유가 있었고, 특히나 이 접이식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좀 민감한 그런 소음 문제나 또 프레임 내구성 이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선정한 모델인데, 제품 지원을 다행히 해주셔서 지금 급하게 퇴근을 하고 제품 수령하러 가고 있습니다. 전기 미니벨로의 리뷰들을 보면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하지를 않고,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좀 괜찮게 할 수 있고, 프레임 잡소리 관련된 부분들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다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디테일한 이런 부분을 알려주는 그런 리뷰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접이식 미니벨로를 많이 다뤘던 또 채널이기도 하고, 그래서 소음 잡는 방법, 그리고 또 고질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저렴한 가격대로 튜닝을 해서 타시면 좀 만족스럽게 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보여서 소소한 그런 튜닝들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곳 AU테크는 제가 지나가다가 이 매장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방에 살고 있는데 매장이 많기 때문에 AS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승용차에 실리겠죠? 저거는? 접어서 뒷자리에 넣어야 될 거예요. 네, 뒷자리에. 네. 예. 사장님, 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 수령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서 문제가 됐어요. 그럼 그런 것도 이런 매장에서 다 AS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네. 구매를 하시면 네네. 본사에다 이제 그 AS 문의를 해요. 예. 그럼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와요. 아, 그러면 네, 근처 매장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의 청주지역은 저한테 와요. 왜냐면 수리한 데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뒷바퀴 같은 경우는 만약에 터지면은 이런 것도 교체해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666인가 예, 보네요. 6666이에요. 예. 초기 세팅 뭐가? 후미등은 자동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라이트 키면. 아, 라이트 키면요? 끄면 꺼지잖아요. 아, 네네. 이 네네. 스마트 키가 얘는 이제 도난 경보만 되게 돼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누가 이제 가져가려고 하면 와, 이거 진짜 좋다. 네, 이렇게 하다가 계속 그렇게 울면은 짱게 이제 나안 가. 이렇게 막 해버려요. 그때는 요 해제 버튼을 눌러서 꺼줘야 돼요. 아, 네네. 요거. 네. 뒷좌석에 이렇게 자전거를 실었습니다. 이 전기 미니벨로 같은 경우에는 접어도 부피가 굉장히 크죠. 일반 미니벨로보다 부피가 굉장히 큰데, 제가 전에 풀사이즈의 전기 자전거를 타고 다녔었는데 풀사이즈의 자전거는 차에 넣고 싶어도 넣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접이식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접어서 차에 이렇게 적재를 하고 이동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는 진짜 가장 큰 장점이라서 전체적인 외형은 정말 잘 나왔습니다. 가까이에서 보시면 전작에 비해서 타이어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쪽 부분에 이렇게 보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손잡이로 사용을 해도 편리하고 또 추가적인 보강으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는데, 굉장히 또 이 부분이 한몫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접이식 미니벨로가 가지는 고질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내구성 부분에서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라이딩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접히는 부위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전기 미니벨로를 타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거의 포기를 하고 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잡소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잡음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디에서 잡음이 발생하는지만 알면 이 잡음을 잡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보통 일반 자전거는 알루미늄 재질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고가의 자전거로 올라가게 되면 카본이나 티타늄 이런 프레임 재질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접이식 미니벨로에서만큼은 스틸 재질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게 내구성 부분에서 아무래도 취약하다 보니까 스틸 재질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스카닉의 제품도 스틸 재질인 점도 저한테는 플러스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무게는 조금 더 나갈 수도 있지만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접이식 미니벨로는 스틸 재질을 저는 더 선호를 합니다. 고가의 미니벨로 제품들 중에서도 브롬톤이나 몰튼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고가인데 200만원에서 뭐 1000만원, 2000만원도 훌쩍 넘는 그런 고가의 미니벨로인데도 스틸 재질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앞뒤로 서스펜션이 다 달려있죠. 이런 식으로 서스펜션이 다 달려있는데 프레임에 전해지는 충격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내구성 부분에서도 월등히 좋고 그리고 승차감도 좋을 수밖에 없죠. 이 스카닉 M20 맥스의 가장 큰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25년형 제품입니다. 전작에 비해서 프레임의 리치가 더 길어졌고요. 이 모터가 바팡 모터인데 최대 출력이 850W고요. 전격은 500W지만 최대 출력을 850W까지 낼 수 있는 엄청나게 좀 힘이 강한 그런 모터를 사용을 했고, 배터리는 삼성, LG 정품 셀을 사용을 했습니다. 48V 20A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스 1단으로 14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스펙은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이 가격 대비 스펙은 좋다라는 건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접이식 전기 미니벨로를 타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 프레임 잡음입니다. 제가 접이식 미니벨로를 정말 많이 타보고 이렇게 겪어보다 보니까 잡음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 핸들 포스트 입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또 이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서 가장 많은 소음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 경첩 부분,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소음이 발생을 하고요. 이 메인 경첩에서 소리 나는 이 잡음 같은 경우에는 양털류라고 하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시면 정말 신기하게 소음이 잡힙니다. 그리고 스틸 재질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데 한번 도포를 하면 몇 개월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녹이 쓴다거나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핸들 포스트에서 발생하는 소음들도 이 양털류를 뿌려주시면 어느 정도 해결은 가능하지만 이것보다도 그냥 핸들 포스트를 고정형 핸들 포스트로 바꾸시면 이 소음이 완벽하게 잡힙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소음이 많이 나는데 사실 이 조절식 핸들 포스트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신장이 뭐 192m가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 길이는 충분하고요. 이렇게 생긴 고정형 핸들 포스트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핸들 포스트가 고정형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선들도 조금 더 짧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유롭게 선을 이렇게 빼놓은 이유도 다 이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걸 감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길게 빼놓은 건데, 전체적인 디자인을 굉장히 좀 해치고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핸들 포스트는 좀 고정형으로 바뀌어서 출시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2V 방식이나 1V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핸들 포스트를 접었을 때 대형 볼트 방식이나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핸들 포스트는 다 교체가 가능합니다. 튜닝하기 가장 좋은 방식으로 되어 있는 핸들 포스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구니가 달려있고 라이트가 앞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홀에 이런 캐리어 블록을 사용을 해서 가방을 설치를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캐리어 블록을 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프론트 가방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달인데, 페달은 솔직히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 페달은 교체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 채널이 접이식 미니벨로를 많이 다루는 채널이다 보니까 이 전기 접이식 미니벨로에 항상 제가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리뷰를 찾아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얘기를 빼고 리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프레임의 내구성 그리고 잡음, 이 부분을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지만 이 접이식 전기 미니벨로를 만드시는 판매자분들도 그렇고 타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거를 계속 이슈를 시켜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어필을 해야지만 접이식 전기 자전거도 계속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 자전거이기 때문에 이런 계기판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제품을 처음 수령하러 갔을 때 이 계기판이 엄청나게 좀 큰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놀랬고요. 이렇게 전원을 켜게 되면 요번 25년형 모델에서 바뀌었다고 하는데 초기 비밀번호는 64개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저한테는 마음에 들었고,
주행 테스트를 해보려고 오늘 출근하는 길에 이렇게 테스트 라이딩을 나왔습니다. 페달을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핸들 포스트 역시 고정형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길이 조절이 안 되는 고정형 핸들 포스트입니다. 캐리어 블록 설치했고요. 그리고 라이트를 이렇게 하단 머드가드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바구니는 저는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탈거를 해놨는데, 이거는 뭐 필요하시면 바구니 설치해서 타고 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그런 잡음 예방을 미리 제가 했기 때문에 지금 테스트 라이딩 중에 들리는 잡음은 전혀 없습니다. 뭐 또 오래 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잡음은 거의 들리지가 않고요. 혹시라도 또 라이딩을 하다가 잡음이 난다고 한다면 정확히 어디에서 나는지를 파악이 되면 잡음은 웬만하면 다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조금 소음이 들리는 게, 지금 이 선 때문에 라이딩 하면서 이렇게 막 닿는 그런 소음이 생깁니다. 다 커팅을 해서 한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게 차후에 또 선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와, 이게 초반에 치고 나가는 파워가 몸이 뒤로 확 젖혀질 정도로 파워가 좋습니다. 물론 퍼스를 높이셔야지 쭉쭉 나가고요. 와, 5단은 이거 좀 위험하겠는데? 그래, 3단이 딱 좋구나. 2단, 3단?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도 한번 잡아보고 여러가지 소음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거의 제 귀에는 들리는 잡음은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르막길을 올라가 봅시다. 자. 와, 이 정도 뭐 오르막길은 뭐 쭉쭉 잘 올라가네. 오. 지금 파스 3단으로 한 이 정도 되는 어필을 올라왔습니다. 한 7% 돼 보이는 어필인데 근처에 좀 10% 이상 되는 어필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이 정도 되는 어필입니다. 확실히 이 전기 자전거는 어필에서는 진짜 엄청나게 편합니다. 평속 30 이상으로 라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저속 주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평화롭게 라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회사에 다 와가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또 롱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